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득을 볼 가능성이 높죠. 요즘 친환경 에너지를 둘러싸고 각국의 패권 경쟁이 치열한데요. 특히 태양광에 아주 각국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 태양광 산업에 관련해서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증권에서 중국 기업 분석 담당하고 있는 강효주 애널리스트입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태양광 산업의 트렌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요즘에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유럽에서는 리파워 EU라고 해서 갖가지 친환경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는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친환경 에너지가 다른 쪽도 있는데 왜 태양광에 이렇게들 관심이 많은 건지 궁금하거든요. 가장 첫 번째로는 경제학적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석탄이나 화력 발전보다도 태양광 발전의 원가가 훨씬 낮아지는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을 했습니다. 태양광은 많은 나라들보다도 중국이 워낙 캐파를 많이 늘리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발전 단가가 떨어지고 있고 훨씬 더 떨어질 거라고 전망이 되다 보니 이 경제학적 관점에서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생각해보면 이제 정치적 관점에서 에너지 안보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이 와버렸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유럽은 전기 가격 폭등이라는 엄청난 문제를 겪었죠.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자립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인 건데 풍력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어디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태양광은 가정에서도 그냥 쉽게 깔 수 있는 발전원이다 보니까 좀 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은 중국이 싫은 거죠. 발전 원가가 낮은 태양광을 갖다 써야 되는데 정치적 측면에서 중국을 때리고 싶으니까 계속 중국을 때리는 거고 그 과정에서 태양광은 어쨌든 간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태양광 발전을 늘릴까요? 중국이나 미국, 유럽 그러니까 3대 국가가 결국엔 태양광 3대국이 될 텐데 그 나라들은 그래도 목표치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유럽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600기가를 신규로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2021년과 2022년의 신규 설치 용량이 한 68기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향후 8년간 530기가 정도를 깔겠다라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35년까지 자기네들이 발전기를 돌리는 거에 최종 35% 정도를 전부 다 태양광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대충 추산을 해보면 적어도 2030년까지 추가로 깔려야 되는 게 한 300기가 정도가 되죠. 미국과 유럽이 굉장히 강력한 숫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중국의 목표치 같은 경우에는 대형 태양광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말을 해줬습니다. 태양광으로 적어도 한 2030년까지 500기가 와트 정도의 태양광을 만들겠다. 다 합쳐보면 한 1300기가 정도가 추가로 깔리게 되겠네요. 참고로 작년에 태양광을 중국이 한 80기가와트, 미국이 20기가와트, 유럽이 40기가와트 정도를 깔았으니 앞으로 성장할 여력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은 것 같습니다. 중국이 아주 태양광 시장에서 현재는 제일 큰 시장이고 또 산업적으로도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 중국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간단하게 태양광 밸류체인 4개로 나눌 수 있죠. 폴리, 그리고 웨이퍼, 셀, 모듈 요 순서대로 갑니다. 여기서 75% 이상을 중국이 다 차지를 하고 있고요. 웨이퍼 같은 경우에 중국이 전 세계 96%의 생산량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인곡과 웨이퍼가 없으면 결국엔 모듈을 못 만드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중국 기업이 그렇게 커진 데에는 중국 정부의 엄청난 지원이 있기는 했을 텐데 중국 기업이 기술력 자체가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더 앞서 있다. 라고 할 수 있나요? 아까 4가지 밸류체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셀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폴리, 그리고 인곳 웨이퍼, 그리고 마지막 모듈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규모의 경제
얼마나 많은 양을 만들어서 가장 낮은 단가로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무래도 중국이 이때까지 가장 공장을 열심히 지어놨다 보니까 가장 낮은 가격에 줄 수 있어서 전 세계를 장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은 조금 달라요. 셀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광 패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듈인 거죠. 모듈을 다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까만 체크무늬가 나오는 건데, 이 모듈의 성능을 결정하는 게 바로 셀에서 나옵니다. 셀이 결국엔 배터리라는 거잖아요. 태양광을 받아들여서 이거를 얼마나 많은 전기로 전환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게 셀이에요. 그러다 보니 셀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좀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긴 하죠. 셀 기술은 2세대 기술인 퍼크셀이 주로 쓰이고 있고요. 3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3세대는 탑콘, IBC, HJT라고 세 가지 기술이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 기술 모두에서 실제로 양산을 하거나 캐파를 가장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는 없죠. 유럽이나 미국의 기업들이 3세대 셀 공장을 짓겠다라고 발표한 기업들이 다수 있어요. 다만 그들의 양산 일정은 보통 2025년 이후입니다. 중국은 당장 2023년 말이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그들은 2년 뒤에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일단 셀 부분에서는 중국의 기술력을 좀 더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다음은 미국과 중국의 태양광 패권 경쟁 구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 웨이퍼나 인곡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대부분이 중국 기업이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미국이나 유럽이 자국에서 태양광 셀을 만들고 하려면은 중국 기업을 유치하든지 중국 기업에게 뭔가를 제공받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국과 유럽 기업이 자국에서 자체적으로 뭔가를 생산을 한다는 그 개념이 가능한 건지. 그래서 실제로 말씀하신 거와 같은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주가가 엄청 날아갔었던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이 IRA를 해버리면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큐셀이 미국에다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셀 모듈 기업이다 라는 거였는데, 이번 3월 달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셀 모듈 기업이죠. 글로벌리 가장 큰 셀 모듈 기업인 용기실리콘자재, 영어로 롱지라고 하는데, 그 기업이 이번에 미국 현지에다가 공장을 짓기로 했죠. 셀 모듈 공장 5기가와트를 짓기로 했고, 5기가와트를 짓게 되면 사실 미국에서는 가장 큰 셀 공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역시도 본인들도 아는 거죠. IRA를 통해서 미국의 자국 내 현지에다가 공장을 지을 때 지원해주는 100억 달러로는 미국이 300기가와트를 깔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도저히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걸 깨닫고 중국 기업들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IRA 하면은 미국이 이제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다 미국 끼케야 동맹국, 중국 안 돼, 절대 안 돼,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태양광에서만은 그게 잘 먹히지 않나 봐요. 태양광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기차는 중국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태양광은 결국에는 지금은 중국의 주로 최종 완성품인 모듈을 수출하는데, 아마도 모듈은 점유율이 좀 떨어지긴 하겠으나 그 앞에 있는 셀을 수출하는 나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나왔던 그 뉴스 중에 또 인상적이었던 게, 중국이 자기네 기술을 바깥으로 수출하는 거를 뭐 제한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데, 자기네 기술을 무기화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한편으로는 있으면서, 동시에 이 웨이퍼 기술을 만약에 수출을 안 하면은 타격이 있는 건가,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별로 큰 타격은 없어요. 웨이퍼 기술을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어떤 기술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고요. 그냥 한번 언론 플레이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웨이퍼는 제조 기술이 어렵지가 않죠. 지금 중국이 웨이퍼 제조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이유는 너무 수익성이 안 좋으니까 다른 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다 포기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결국에 돈 가지고 그냥 지으면 다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여서, 특히나 웨이퍼라는 거는 반도체 웨이퍼에서 좀 사양이 낮은 것을 태양광 발전에 쓰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다 해결이 가능하다. 별로 그렇게 중국의 무기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융기실리콘 하면은 국내 분들도 많이 아시고 워낙에 뭐 글로벌 1위 기업이니까는 유명한데,
생각보다 주가가 지난 여름쯤이 정점이었던 것 같고 맞아요. 그 뒤로는 계속 내리막이더라고요. 태양광 쪽에 대한 관심은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왜 이렇게 주가가 오히려 내리막을 타고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미국과 유럽의 영향력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겠죠. 실제로 아주 딥하게 뜯어보면 모듈 말고 셀은 수출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아직 숫자로 찍히지가 않았다 보니까 용기 있게 투자를 하기에는 정치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엮여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장 적극적으로 태양광을 깔아왔던 나라가 결국 중국인데 중국 정부가 올해 태양광 설치 목표치를 좀 보수적으로 줬습니다. 올해는 10%도 안 되는 성장을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이제는 자기네들 설치할 만큼 했다는 건가? 이런 투자 심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건 별로 우려스럽지 않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미 깔겠다라는 숫자를 제공해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 정부가 스케줄을 명확히 해줬기 때문에 굳이 양적인 부분에서 정책을 내세우지 않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제는 좀 질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지만 윤기 실리콘 자재 매출의 거의 50%에 달하는 건 수출인데 수출이 떨어질 것만 같고 그러면 아무래도 모듈 수출량이 셀 수출로 재무제표가 바뀌는 과정에서의 과도기에서는 주가가 안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여전히 저도 셀 모듈 기업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윤기 싱글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과 모듈이 더 중심인 기업이라서 좀 더 그런 우려가 큰 것 같고 좀 다른 태양광 관련 기업 중에 유망하게 보시는 데가 있을까요?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인버터. 중국에 납품하는 인버터 기업들이 특히나 좋아지는 환경이 온 것 같습니다. 인버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태양광은 직류라는 전기 종류로 받아요. 그리고 송전을 하기 위해서는 교류로 바꿔줘야 됩니다. 직류로 받은 태양광을 교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버터라는 제품인데 ESS라는 게 필요해지기 시작을 했죠. 아마도 저는 중국이 아까 질적 성장으로 정책을 좀 바꿀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양을 늘리기보다는 ESS를 꽂자라고 될 것 같거든요. 이거를 할 경우에 크게 변하는 것이 인버터예요. 지금 현재의 인버터에서는 직류를 교류로만 바꿔주면 되지만 ESS에 저장했다가 꺼냈다가 저장했다가 꺼냈다가 하려면 양방향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ESS용 인버터는 기술력이 훨씬 더 높고 그리고 단가도 일반 인버터보다 높죠. 그렇게 되면 중국 내부의 대형 태양광 발전소에 ESS가 꽂히면서 ESS 인버터가 추가로 필요하게 될 테니까 그 과정에서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득을 볼 가능성이 높죠. 다만 안타까운 점은 그 기업명이 한국어로는 양광전력, 영어로는 선그로우라고 합니다. 해당 기업은 우리 한국 개인 투자자가 투자를 하지 못해요. 종목이 담긴 ETF를 거래를 하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 역시나 제가 또 좋게 말씀드리는 것이 태양광 셀 장비인데요. 2세대에서 3세대로 셀 기술이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3세대 셀 공장을 마구마구 증설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증설하는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들의 수요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시점인데 가장 최선호하고 있는 기업은 마이웨이테크, 영어로는 맥스웰이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3대 셀 중에 HJT라는 것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이 제자웨이 창신에너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세계의 셀 중에 탑콘의 장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나머지 하나가 DR 레이저, 영어로는 그냥 진짜 DR이에요. 태양광 셀 공정도 세정하고 식각하고 레이저 장비로 도핑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이 DR 레이저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의 레이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셀 장비 역시도 국내 투자자가 투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내는 없고 홍콩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혹은 본토에서 거래할 수 있는 ETF들이 있습니다. 혹은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에서 투자 기회를 좀 찾아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로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를 하고 있다가 태양광 셀 부분에 실제로 납품 경험이 있는 기업은 두성 엔지니어링. 이 한국에선 대표적이라 볼 수 있겠네요.
오늘 강효주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 글로벌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딥다이브 해봤는데요. 지금까지의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자면은 미국과 유럽 모두 엄청나게 태양광 발전량을 늘리겠다는 선언을 했고 그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은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한 2배 수준의 계속된 태양광 관련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투자가 시작됐고 실제로도 공장을 짓는다거나 해외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하는 노력들이 시작됐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이 지금은 시장을 평정하고 있는데 그럼 미국과 유럽은 어떻게 이 시장을 키울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셀 부분에 있어서만은 중국 기업을 유치하는 식으로 미국과 유럽이 모두 시장을 키워나갈 거다라고 보셨고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중국 기업이 셀 기업이 유망하냐라고 봤을 때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변수, 정치 환경적 변수 그리고 중국이 혹시 태양광 발전에 대한 투자를 좀 줄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 때문에 주가는 셀이나 모듈 기업에는 썩 유리하지 않고 낙관적으로 보지 않으신다고 하셨고 대신 아예 장비 쪽이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선그로 그런 인버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그 기술 변화로 인해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저희 구독자분들께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탄소 중립이라는 게 완전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을 한 상황이니까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태양광, 풍력과 같은 친환경은 항상 담아두고 계셔야 된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미국, 유럽, 중국 3대장이 다 먹어가는 과정에서 이 정치 싸움을 누가 더 이길까를 가장 핵심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산업보다도 정치적 이슈에 워낙 많이 엮여져 있는 섹터이다 보니 미국과 유럽과 중국의 정치적 행보를 놓치지 말고 항상 찾아보자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Let's deep dive!